개념원리 수투수업 오늘은 160쪽에 있는 적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미분과 적분 중에서 먼저 발견된 건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이 먼저 발견이 되었고, 적분의 역연산, 반대연산으로 미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이 미적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미분이 좀 더 쉬워서, 그러니까 미분이 공식이 쉬워서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이후로 배우는 게 지금 배우는 적분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여러분 적분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원래는 적분을 정의를 해주고 증명을 해줘야 해. 근데 정의를 하고 증명하는 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져버렸어. 그걸 그냥 미적분으로 넘겨버렸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냥 적분을 앞으로 어떻게만 말해줄 거냐면 적분은 미분의 반대예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정의를 못 해줘. 근데 실제로 그 역사에서 왜 적분이 먼저 시작이 됐냐면 이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도 많던데 고대 막 건축사 같은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건축 기술이라는 거는 뭐 벽돌이라든지 흙을 쌓아서 만들잖아. 근데 벽돌과 흙을 쌓아서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벽돌의 양, 뭐 흙의 양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이 적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적분이라는 건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지금 나오는 내용은 미적분의 내용이다. 근데 난 아직도 이게 미적분으로 넘어간 게 이해가 안 돼. 적분을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암기 과목으로 가고 있어. 그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랑 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적분이라는 개념이야. 적분이라는 개념은 왜 쌓을 적자라는 말을 쓰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등분을 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n등분을 할 거야, 나중에는. n등분을 해서 그 n등분 한 걸 다 이렇게 나는 이 끝 뒤쪽 점으로 맞출게. 사각형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점으로 맞추고 있다, 나는 그냥. 이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을 더해서 나온 개념이 적분이야. 근데 그 적분을 식으로 만들었더니 어떠한 형태가 있었고 그거를 미분, 그러니까 역연산을 했더니 미분이란 개념이 된 거지. 이러한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이름을 적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초기에도 언급한 것처럼 적분이라는 말을 단순히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개념을 설명을 할게. 어떤 fx가 있어. fx를 내가 미분할 거야. 그거를 보통 이렇게 적게. 미분할 거야.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적게. 하면은 그걸 우리는 f'x라고 적지. 그러면 얘를 적분할 수도 있어. 얘를 적분한다는 거는 어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다는 개념이 적분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적분을 해. 그러면 나오는 애를 만약에 대문자 fx를 하자. 그럴 때 적분이라는 개념은 fx라는 걸 적분해서 얘가 되었어요 라고 쓰고 그걸 어떻게 쓰냐면 fx 앞에 이렇게 기호를 써. 이 기호는 적분 기호라고 하는데 인테그럴이라고 읽어. 맞는 것 같아. 인테그럴 이라고 읽고 우리가 수많은 기호 중에서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게 이걸 사실 s를 늘린 거야. 근데 왜 우리가 s를 늘린 그 s를 사용하는지는 알지? 그치?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어떤 걸 더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합이라서 s를 사용해. 그래서 이건 s를 늘린 거다. 그러면 이거 말고 s를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었지. 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기호로 시그마 쓰고 이 시그마는 그리스어 s다. 그래서 합을 나타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s를 써. 그래서 인테그럴 fx 하고 이 뒤에 dx라고 하나를 딱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적분을 할 때는 약간 문 열고 문 닫는 개념으로 얘네들은 항상 같이 와야 한다. 인테그럴 누구? dx 이렇게. 그런데 꼭 dx가 아닐 수도 있어. dt일 수도 있고 뭐 da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dx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로 적분했어요. 적분하는 문자, 타겟이 되는 문자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럴 fx dx라고 쓰고 그렇게 나온 그 결과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쓸 건데 이 친구가 얘를 적분해서 나온 결과다.
그 개념이 적분의 개념이야. 인테그럴 기호를 그렇게 읽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나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적분을 표현할 때는 인테그럴 기호 이거를 그 용어까지 다 알려줄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 기호라고 해. 인테그럴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야. 영어로 따지면 수동태. 한국말로 하면 피동사 피. 그래서 이걸 피 적분 함수라고 불러.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 다음에 얘를 적분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fx도 이름이 있거든.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다야. 그러면 얘는 사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개념이라고 불러서 얘를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적분이 기준이 아니라 미분이 기준인 거야.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대. 그러면 얘는 원시에 있었네. 그래서 얘를 원시함수라고 불러. 근데 그거를 역연산으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왜 잘못되었냐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미분을 기준으로 생각해. 누구를 미분해서 누가 되었다? 누구를 미분해서 누가 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적분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무조건 이거는 미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해. 그리고 적분은 그냥 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에 의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적분을 표현하는 게 오류가 좀 있어. 그 오류는 어디서 생기냐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4가 있어. 얘 미분하면 뭐게? 이쪽이 미분이다. 2x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이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게? 2x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0이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야? 2x지 또. 다 똑같아. 그러면 반대로 얘를 미분한 게 이잖아. 야, 그럼 2x를 적분하면 뭘까? 그치? 얘를 적분을 하면은 뭐가 될지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이쪽이면 반대로 가는 게 적분의 개념이야. 그러면 얘를 적분해버리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그 이유는 미분의 과정에서는 상수항을 없애버리거든. 그러니까 없는 상수항이 누군지 추리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은 적분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해.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부 띄고 정적분이야. 정적분이 아니다. 정확한 적분이 아니다. 해서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딱 이렇게만 적으면 틀려. 왜냐하면 얘를 적분한 게 얘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말 자체는. 그런데 실제로는 얘를 적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정확히 안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적분을 하면은 그 뒤에 상수 하나를 붙여줘야 돼. 그 이유가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잖아. 얘를 적분해서 얘가 되어야 하는데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 상수가 뭐 천인지 만인지는 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뒤에 상수 하나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 자, 지금 너희도 그렇고 말하는 나도 그렇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얘를 적분하면 얘라고 타겟을 아예 알려줘 버렸지. 알려줘 버렸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C를 안 써야 돼.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x제곱 플러스 4인 거야. 얘가 2x였던 거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라고 근데 정확하게 얘를 알려준 거야. 그럼 굳이 적분함수를 적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니네가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뭘 분명하게 해야 되냐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떤 함수, 식을 적분을 하잖아. 그럼 적분을 해서 나온 거는 얘를 적분한 i가 나와야 돼. 이 fx라는 거는 그냥 꼴의 관점으로 보자고. 디테일이 아니라. 그 꼴에다가 뒤에 적분상수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함수를 구해버렸어. 그게 뭐 x제곱 더하기 ca요라고 적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온전한 답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푸는 혹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적분에서는 이 온전하지 않은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시가 돼. 예를 들어 뭐 f0이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숫자까지 구해줘야 한다.
그거에 대한 정보는 문제에서 항상 주어준다고. 그리고 이 적분상수를 왜 C라고 쓰냐면 상수를 영어로 하면 컨스탄트야. 그래서 컨스탄트라서 그냥 약자로 C를 써.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적분을 할 거야. 자, 문제가 좀 있지. 적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니네가 와닿지 않은 거야. 이거는 일단 너희가 용어는 알긴 알아야 돼. 예전에 학교 시험에 이거에 대한 용어도 나왔어. 서술형 문제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용어들을 외워야 된다. 우리 책에는 그 원시함수라는 말이 없거든? 있어요. 어디에? 아, 있었어. 어디에? 아,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용어까지 확실하게 좀 잘 외워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을 배운다. 그러면 부정적분을 배우면 다음엔 정확한 적분, 정적분을 배울 거야.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한 이거를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러한 정적분도, 부정적분도 미분을 하면은 어떤 관계성이 생기는데, 그 미분이라는 개념은 한 차원 낮아진다는 개념으로 봐도 돼. 차수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fx를 적분한 걸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냥 대문자로 쓸게.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걸 이걸로 쓸게. 프라임 x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미분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내가 fx를 적분할 거야. 그리고 다시 미분할 거야. 그러면 차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fx를 적분하면 오른쪽으로 차원이 하나 올라가. 적분이 차원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미분하면 차원이 하나 내려가서 얘가 되겠지. 그런데 내가 얘를 fx를 미분하고 적분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해서 차원이 내려가고 다시 적분하면 얘가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결과가 다르다. 왜 다를까? 이걸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상수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꼴은 거의 비슷해. 근데 약간 디테일해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봐봐. fx가 있어. 내가 fx를 적분할 거야. 그럼 적분할 때는 인테그럴 fx를 여기 변수가 x니까 x로 적분할래요 라고 쓰거든. 그럼 이렇게 적분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지금 이거는 다 꼴이라고 보면 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지. 그 결과는 얘가 돼. 그런데 뒤에 상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분함수 c까지 붙여줘야 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 얘를 적분했다. 근데 이 적분한 애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다 점 찍어서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해줘도 돼. 아니면은 얘를 x로 미분할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돼. 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지금 마치 미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했으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개념으로 다시 얘를 또 미분해. 그러면 미분을 하기 때문에 fx는 한 차원이 낮아져서 스몰 fx가 돼. 그리고 적분함수 c는 사라지지. 이렇게 누구를 적분을 해서 생긴 그 상수는 미분을 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적분하고 미분한 결과는 얘는 적분을 먼저 한 거야. 미분한 결과는 fx로 그냥 끝나. 하지만 내가 이 fx를 미분할 거야. 이거는 x로 미분해요 라는 뜻이야. 얘를 미분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할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씩 해야 되겠구나. 미분할 거야. 그러면 미분한 결과는 프라임 x야. 그런데 얘가 다시 내가 인테그럴 x로 적분할 거야. 그거는 인테그럴 x로 적분하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든. 그럼 이 결과를 말하자면 f'x를 적분을 하니까 fx가 되는 건 맞아. 꼴의 관점으로. 하지만 적분을 하면 적분함수 c를 한 칸 붙여줘야 된다고. 고로 적분을 나중에 한 아이는 적분함수 c가 붙어서 꼴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내용이 165쪽에 나온 그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괄호를 먼저 하지. 미분을 먼저 했는지 적분을 먼저 했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적분을 먼저 하면 적분함수 c가 붙는다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일단 이쪽에선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빨리빨리 살펴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지금 너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적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적분하는 방법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한 게 사라진다. 자, 내가 얘를 적분한 결과가 얘래. 그럴 때 ABC 구하는 문제거든. 이럴 땐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내가 이 친구를 적분을 했더니 얘가 되었대. 그럼 이 적분한 결과를 미분이니까 프라임만 표시할게. 미분하면, 즉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될까? 그치, 그냥 나온다고. 그걸 좀 깨달아야 돼.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면 3b x제곱 2cx 뿔 6이 되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양쪽을 비교해서 a, b, c를 구하면 돼. 알겠지? 야, 근데 여기 하나가 c가 있냐? 못하지 이거. 있어? 그러면 만약에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서 못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정적분에서는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제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턴만 좀 잘 익히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지? 양변을 미분해. 그래서 적분 문제는 모르면 그냥 미분해. 그럼 결과가 나오니까. 얘 미분하면 좌변이 어떻게 되게? x 마일 fx 안에 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3x 제곱 1이니까 구할 수 있지?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내가 미분한다를 그 필수제 3번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부터 여러분이 좀 익혀야 돼.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요걸 피적분 함수가 얘야. 얘를 적분하고 미분했지. 그럼 그 결과는 뭐라고?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지? 되게 간단하지? 하지만 얘는 좀 달라. 얘는 미분한 걸 적분했지. 적분이 마지막이야. 적분함수 C가 붙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가 얘가 나오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적분함수 C가 붙는다고, 좌변은. 이게 fx라고.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적분함수 C는 반드시 구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분함수 C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집니다. 이렇게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필수제 4번 한번. 다 비슷비슷하지? 얘는 사실 엄청 좋은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굳이 안 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적분 방법을 배우면 쉬운데 배우지 않으면 약간 예측해서 풀어야 되거든? 차라리 넘어가고 뒤에 하고 다시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이 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교육과정이 뭔가 달라지면서 뭔가 좀 사라졌다 그랬지. 사라졌다는 거는 설명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야. 애매하잖아. 야, 적분이 뭐야? 미분 반대. 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런데 바뀌기 전에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어. 근데 이러한 애매함이 차라리 너 입장에서 훨씬 쉽다. 복잡한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는 거 내가 아까 그냥 네모만 그리고 끝났잖아. 그걸 증명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 골 때려. 되게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 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그냥 그 미분 반대? 이 정도만 알아도 살면서 큰 무리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활용 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곧바로 이어서 할 거는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미분 계산할 때 미분 계산법은 몇 개 없었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야. 계산하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어. 그럼 그 두 가지 그 방법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일단 y는 x n제곱의 부정적분을 설명을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3x 제곱 플러스 4x가 있다고 아니 3x 제곱이 있다고 하자. 아니 그냥 nx 제곱을 할게. fx가 있어. 얘를 아니 그냥 x 세제곱을 할게. 이거 미분하면 뭔지 알아? (3x) 제곱이지. 적분 방법은 얘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적분 방법이야. 적분 방법은 그렇게 만들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미분하면서 얘를 한번 지수를 한번 곱해줬지. 그러면 얘를 다시 만들 때는 이 곱해준 애를 약분해야 되지. 근데 차수가 한 차수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약분을 해줄 때는 차수를 보면서 얘 일큰 수를 역수로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을 먼저 곱해줘야 돼. 방법을 만들 때는. 적분할 때야. 이렇게. 그렇게 얘가 2면은 2 더하기 2를 역수로 곱해줘야 얘가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한 차수를 올리면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적분 방법이라고 보면 돼. 지금 내가 숫자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지? 문자로 보여줄게. x n제곱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야? nx n-1이지. 그럼 얘를 다시 얘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 보이지? 원래 했던 지수.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역수로 곱해줘. 그러면서 지수는 하나 더 올려주면 돼. 대충 패턴이 되니? 이해가 되니? 그래서 나오는 적분 방법. 자, 지금 이건 예를 드는 거라서 여기서 fx, xn제곱을 쓴 거랑 지금 표현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으로 외우라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주고 차수 하나를 올려준다고. 그래서 나오는 적분의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인테그럴 x의 n제곱을 인테그럴 dx 이렇게 x로 적분을 해줄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를 1 더해서 역수로 곱해줘. 그 다음에 지수를 하나 올려줘. 이게 적분 방법이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적분함수 c를 붙여줘야 돼. 이게 다항식을 적분하는 방법이야. 할 수 있겠어? 지수 하나 올려주고 역수로 곱해주고 지수 하나 올려주는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3x 4제곱을 적분할 거야. 그치? 지수 하나 올려줘서 곱해주고 5제곱 적분함수 c.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 알지? 하나만 더 해볼까? 얘는? 마 3분의 2 x 세제곱 적분함수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적분은 합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항함수를 적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항이 여러 개짜리 함수를 적분하고 싶어. 어차피 합이라서 합이기 때문에 나눠 써도 된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계산할 때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공식을 알고 요거의 공식을 아니까 적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적분은 이 마이라는 거 있지? 요거를 앞으로 빼도 돼. 합이니까 먼저 계산 때리고 앞에 마이를 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이 적분의 성질이야. 혹시 그 시그마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적분이랑 시그마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속한 함수에서 더하는 개념이고, 시그마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이러한 자연수를 더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합이라서. 적분은 왜 앞으로 뺄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건, 인테그럴을 계산하는 건 얘는 합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아까 말해줬잖아. 사각형 몇 개를 더했다고. 이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걸 계산을 할 때 마 2로 묶고 해도 되지 않아?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합을 하는 개념인데, 합을 할 때 얘네끼리 더하고 마이를 곱하나 애초에 그냥 마이가 곱해진 거를 따로따로 더하나 같은 개념이라고. 이게 인테그럴 마2 x제곱 dx라면 얘는 마2의 인테그럴 x제곱 dx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이 개념이 합이라서 그래. 이 증명하는 게 조금 복잡해서 그래. 이렇게 약간 받아들이고 넘어가자고. 왜 증명을 못 해주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과정이 달라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해졌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적분이라고 끝나면 되니까. 요게 하나의 적분 공식이다. 그런데 하나의 공식이 더 필요해. 그 뭐냐면 이걸 합성함수의 적분법이라고 해.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미분 공식은 생각보다 외우기 쉬웠지. 적분 공식은 외우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적분이 진짜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미분할 때 막 2개 곱해진 거를 미분 그냥 미분했지. 그걸 다시 적분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되게 복잡해.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교육과정이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본인이 만약에 지금 하는 수투가 어렵다. 이 미적분 하면 안 돼? 될 것 같지?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빨리 접고 그 문과로 가든지 기하를 선택해야지. 이 쉬운 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막 부분적분, 치환적분 어떻게 할래? 삼각치환법 어떻게 할래?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니네 기죽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지? 수능 한 3번 보면 되겠다.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자,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합성함수는 사실 그냥 뭐 fx n제곱꼴인데 그것도 너무 복잡해. 딱 여기 안에가 1차식일 때만 이것만 쓸 수 있어. 왜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냐면 이거 다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2x 제곱 더하기 4x를 얘를 적분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있던 아이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또 미분하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를 다시 역수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해서 미적분에서는 그걸 약간 공식화시켜서 외우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체득을 시켜. 근데 그거를 수투에서는 아예 그냥 근절하고 딱 그냥 간단한 1차식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 그러면 얘를 적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주면 얘를 적분하잖아?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해. 일단 얘를 네모로 봐. 그래서 네모의 n제곱을 적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n뿔 1 분의 1 ax 뿔 1, 뿔 b에 n뿔 여기까지는 대충 비슷해. 이렇게 적분한 거 C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틀리는 이유가 그걸 증명하기는 얘를 미분해 보면 다 나오는 거야. 얘 한번 미분해 볼래? 얘를 미분하면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져서 사라지지.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에 차수 하나 내리니까 n제곱까지는 되지. 그런데 우리가 겉미분, 속미분을 해서 안을 또 미분하면 a가 생겨. 속미분에서 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적분의 과정에서도 얘를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속적분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겉을 먼저 적분해. 그리고 얘를 다시 적분한다고, 얘를 다시 속을 적분한다고 생각하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그냥 미분해버려. 나오는 걸 역수로 곱해줘. 그래서 a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이게 공식이야. 합성함수의 적분법. 그러니까 그치 그냥 최고차 계수를 역수로 곱해준다고 생각해버려. 아니면 얘를 미분한 걸 역수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근데 이거는 2차 이상의 식에서는 못 써. 더 복잡해지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거를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된다. 근데 알겠지만 3차면 전개하면 항이 4개 나와. 4차면 5개 나오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해. 이거를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반 겉을 먼저 적분해줘. 지수 더하기 1 역수로 곱해주고 지수를 하나, 한우까지 맞아. 그리고 나서 뭘 곱해주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나오면 2지. 그걸 역수로 한번 곱해주라고. 하고 정분항서씨. 이게 겉적분, 속적분, 합성함수 적분법. 딱 요 정도 수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공식이야. 외워야 한다? 책에서는 그냥 a분의 1이라고만 나왔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난 어떻게 설명할까? 왜 이건가요? 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만큼 미분과 적분을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중학생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가 되는 거 가르치긴 쉬워.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 가르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큐브로 따지면 큐브를 이렇게 막 섞는 건 쉬워. 맞추는 건 어렵잖아. 적분은 맞추는 거야. 그 전이 뭐였지? 그걸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적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미적분으로 가도 적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원래 뭐였는데 얘를 약간 뭐 섞어서 나온 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적분을 해서 나온 함수를 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걔를 태초부터 있던 함수 원시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 주구장창 계산이거든? 계산을 한번 해보자. 169쪽에 있는 필수예제 5번 볼까요? 그 보통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적분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필수예제 5번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 dx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얘를 적분하라고 하면은 하기 전에 이거 잠깐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인테그럴 1dx는 얼마게? 그치, x가 된다. 상수항을 적분하면 x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기도 한다. 인테그럴 dx라고 쓰기도 해.
그것도 좀 잘 기억해놔. 상수항 적분하는 거 잠깐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지. 그래서 여기 문자가 두 개잖아. x도 있고 t도 있고. 어떻게 할까? 그치. 여기서 그 적분을 할 때는 얘는 그냥 항상 문 열고 문 닫는 용도로만 있는 건 아니야. 얘는 x로 적분할게요. 적분 변수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x가 아닌 거는 다 숫자 취급해야 돼. 그래서 이건 x만 적분을 한다.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건 x만 적분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숫자 취급해야 돼. 그러면 얘를 그냥 따로따로 적분할게. 얘를 적분하면 뭐게? 3분의 1 x 세제곱이야. 자, 얘만 적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두고 얘 적분하면 그치. 지금은 너희들 헷갈릴까봐 내가 곱하기를 쓰는데 나중에 너희는 생략해도 돼. 얘를 적분하면 그렇지. 얘는 상수항이라고. 여기 x 하나 붙인 게 적분이야. 그 적분함수씨. 그것만 좀 실수하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돼요. 적분을 하는 타겟이 되는 문자를 좀 잘 기억을 해야 한다고. 자, 적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알려주지 않았지. 이거 말고는 적분 못한다. 분수든 뭐든 아무것도 적분을 못해. 자,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는 친구들 있지. 얘네들은 따로따로 적분해도 돼. 근데 따로따로 적분하는 걸 적분 변수가 같을 때는 한 번에 적분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보자. 따로따로 하는 게 더 편할까? 한 번에 하는 게 편할까? 너 입장에서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나머지 적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 아까 잠깐 언급하려고 했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야. 우리는 분수를 적분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분수를 적분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미적분에서 배워요. 근데 우리는 현 상황에선 적분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치. 인수분해해서 분수를 없애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푸는 것 중에서 분모 있는 건 다 분모를 없애줘야 해. 그러면 공식은 다 기억이 나죠. 얘는 y 뿌릴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돼. 나머지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는 거 생략할게요. 근데 놀랍게도 분수를 적분하면 다항식 나올 것 같잖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줄 것 같아? 얘도 분수잖아. 그치? 하나로 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 세제곱 마 9 x 제곱 마 9 dx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적분함수 C 붙이는 건 연습을 좀 하세요. 다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공식 기억나나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 기억 안 나면 직접 인수분해 해야 한다. 보기차식이야. 근데 공식 기억 나는 아이들은 안 나는 아이들은 적어줄게.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 된다고. 자, 필수 7번 볼까? 이건 다 노동이야.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대문자 fx, 아니, 소문자 fx가 저거래. 그럴 때 f0이 0이라면 f-는 얼마야? 적분해주세요 문제거든.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지. 의미는 다 있어. 그러면 그냥 어차피 그냥 적분만 때리면 돼. 근데 조금 적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 그걸 생각해보자. x 세제곱 마일 dx 얘 전개하면 의미가 없나? 그 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x죠. 별 의미 없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얘네들을 한 번에 적분만 하면 되는데 간단히 되지도 않네. 그러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x 마1 dx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서 나온 결과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네. 1 더하면 4니까 약분하고 1 더하면 3이니까 약분돼서
그 적분함수 C를 이용해서 C 구하고 마일 집어넣으면 되겠죠?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네. 그냥 전개하라는 건지 어쩐지. 하지만 얘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더하면 된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8번. F'X를 알고 있어. fx 어떻게 구하면 되지? 그렇지, 적분하면 돼. F'X를 적분해. 그럼 fx가 된다. 적분함수 C. 집어넣으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이것도. 요런 게 조금 니네 헷갈리게 하거든? 그냥 좀 기억을 하세요. 그, fx랑 부정적분 있지? 여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미분과 적분으로 구성된 두 함수가 있을 때 문제는 다 그냥 양변을 미분해버려. 그럼 다 풀려. 이 문제는 무조건 다 양변을 미분해. 그러면 풀려. 거의 다 그래. 미분을 해보자. 왼쪽을 미분하면 뭐게? 그치, 스몰 fx야. 얘를 미분하면? 그치, 곱의 미분법이지. 미분 그냥 뿔 그냥 미분.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야. 자,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적분하다가 갑자기 미분하려고 하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얘랑 얘의 적분이 있어서 어려웠어. 근데 미분을 해버리는 순간 그 곱의 미분법을 통해서 하나가 사라져. 이런 문제는 다 하나가 사라져. 그러면 F'X를 알 수 있네. X'F'X가 얘니까 F'X는 6x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지? fx를 구하라 그랬지. fx는 어떻게 구할까? 암산해도 되겠지. 인테그럴 안 써도. 뭘 것 같아? 3x 제곱 마이 x 적분상수 c. 근데 f0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과정을 좀 살펴봐. 미분 적분 섞여 있는 건 그냥 미분해. 그리고 고민해. 그래서 이 유형은 크게 어렵진 않고. 필수 10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를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f'x가 나왔어. 야, 근데 f'x에서 왜 여기서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빼는 건 알지? 왜 빼는지는 알지? 그거 아니 혹시? 응? 왜 여기 갔다가 안 붙어 있는지는 알지? 아니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 쓸 때 기억날걸? 그냥 fx를 쓸 때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한쪽엔 같다를 붙여줘. 근데 왜 프라임을 썼는데 같다를 안 붙였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 함수. 그거는 미분 불가점이라 그래. 그림은 뾰족점이야. 그래서 그렇다? 좀 알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여기를 안 써도 상관없다고. 미분 불가점이니까 갖다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왜 그런지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알아. 이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는 4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1일 때는 아니지. 지금 내가 도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3x 제곱이니까 약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좌미분하고 우미분이 다르니까 이미 미분 불가인 거야. 근데 미분 불가라고 해도 얘를 만약에 원래 함수를 봤을 때 연속할 수는 있잖아. 미분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니까 좀 잘 이해를 해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 그냥 따로따로 적분해버리면 돼요. 얘를 적분하면 이게 제곱이지.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해. x 세제곱이지. x 1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지. 내가 좀 뭔가 실수했어. 무슨 실수를 했을까? 적분상수를 안 붙였지.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마. 무조건 적분상수를 붙여주고 얘는 평소 하나만 쓸 때는 C라고 썼는데 다르니까 C1C2로 적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 첫째, FE가 오래. FE가 오면 얘는 위에 집어넣을까? 아래 집어넣을까? 그치. 위에 집어넣으면 C1 얼마가 나와야 되지? 마3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가 마3인 게 나와. 자, 그 상태에서 C2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연속이니까 1 집어넣어서 양쪽 똑같아야 하지. 그럼 위에 1 집어넣으면 마일이지.
아래 1 집어넣어서 마일 나오려면 마이가 되어야 하지. 그렇게 함수를 완성하는 거야. 자, 이렇게만 적으면 틀리다? 왜 틀릴까? 갖다가 빠졌지? 그럼 갖다는 위에 붙일까 아래 붙일까? 아무 데나 상관없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이 좀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만 좀 잘 하세요. 놀랍게도 방금 푼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서술형 거 나오면 애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 과정이 애매하고 갔다가 빠지고 이러잖아. 그런 것들만 좀 잘 연습하면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적분하는 문제인데 프라임 혹은 도함수를 되게 막 숨겨놓고 거지같이 표현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0,2를 지나는 곡선 y는 fx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x 제곱 마이너스 11대 fx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니네 은근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손도 못 댄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분하는 거에 꽂혀서 미분의 본래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 그렇지. 얘가 너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냐? f'x가 얘라는 걸 니네가 적어야 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야. f'x가 얘라고.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게 fx가 되는 거지. 그럼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적분함수 c지. 그럼 적분함수 c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0,2를 지나니까 f0은 2야. 그렇게 구하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이해 못한 친구들 진짜 많아. 왜 그러냐면 미분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F'이라는 거를 매칭을 잘 못 시켜. 그럼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지. 미분계수는 처음에 배울 땐 되게 약간 진입장벽이 높아서 어렵게 여기거든? 뒤쪽으로 넘어가면 미분계수는 항상 요거 해석하는 거 용도로는 용도밖에 더 이상 안 나와. 그냥 우리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그치? 그치? 얘를 만들 때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2h지. 얘가 딱 2h가 되어야만 얘가 미분계수가 된다고? 그럼 식이 달라졌지? 2 곱해주라고. 그러면은 얘가 f', 네모가 f' 2야. h가 0으로 가니까 f2 빼기 f2잖아. 이게 2로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f'2야. 그러면 2f'2가 돼서 이 문제는 2f'2 구해주세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미분해서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항상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얘다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F'2일까? 그치. Q야 Q, P막 Q가 된다. 이거를 한 번에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해. 그러니까 원래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한다. P막 Q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다 제가 P막 Q를 곱해주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공식으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앞에 H 앞에 있는 개수에서 개수를 뺀 프라임이라고 적어줘야 돼. 한 번에. 빨리빨리 하는 거 연습을 하자고. 하도 많이 했잖아. 이제 어느 정도 패턴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하는 친구들은 미분계수 다시 공부하세요. 이거 모르면 미분계수고 뭐 미분이고 적분이고 아무 쓸모 없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면 돼. 그러면 얘는 몇 F'X야? 그치, 3F'X라고. 그렇게 한 번에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해놓으면 조금 우리가 미분계수랑 도함수를 해석하는 게 좀 편해져요. 그래서 얘를 다이렉트로 얘는 3F'X구나. 그게 12X 마 3이구나. F'X가 4X 마일 곧바로 만들어버리면 돼. 헷갈리는 친구들은 했던 대로 하세요.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게 3이니까 3 곱하고 3을 곱해. 그런데 얘는 h가 0으로 가면 fx 빼기 fx지. x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f'x야. 그것까지 여러분이 만드는 걸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자, 비슷비슷한 문제야. 자, 필수제 13번. 도함수를 알려줬어.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도함수를 알려주고 극대값이 구일 때 극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미분이라는 거 생각을 잘 못해. 근데 그 적분이라는 거 생각을 잘 못해.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게, 내 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 fx의 극소값을 알려면 fx가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거 일단 적분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야.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3분의 1 x세제곱 x제곱 3x 적분함수 c야. 그런데 적분함수 c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좀 있니? 극대값이 9야. 근데 문제가 좀 있잖아. x가 얼마일 때 극대값인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럴 때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f'x 그래프거든? 2차 함수잖아. 그러면은 얼마일 때 0이지? 마 3하고 1일 때 0이지. 그러면 마 3일 때랑 마 3일 때랑 1일 때 중에 누가 극대일까? 마 3일 때야.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는 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최고차가 어차피 적분하면 양수니까 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먼저 머릿속으로. 그래서 x가 작은 게 당연히 그 극대고 얘가 극소구나 라고 난 찾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형태로 구하면 되고, 이거 근데 변곡점 얼마인지 알아요? 그쵸? 여기 딱 센터가 되는 게 변곡점이다.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 많이 돼. 그래서 우리는 f마 3이 9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서 c를 구하면 돼. 그러면 극소값을 구하래. 궁극적으로 뭐 구하는 문제지? f1 구하는 문제야. 그렇게까지 연결을 지으면 계산이 복잡한 거지 이해하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적분이 별게 없어. 미분만 잘하면 적분은 진짜 쉬워. 이거는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필수제 14번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지? 지난번에 말했지만 얘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무조건 한 번은 시험에 나와. 한 번은 무조건 나와. 진짜 10학교면 8학교는 나와. 그러면 중간고사 안 나오면 기말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기말에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일단 어떻게 풀라 그랬지? 그치. 첫 번째 x랑 y 자리 0을 대입해요. 그러면 f0을 구할 수 있거든? f0은 2지. 2냐? 2네. 맞아. 그런데 이게 예전에 보니까 어떤 애가 이걸 잘 계산을 못 하더라고. 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2거든? 이걸 그냥 생각을 이렇게 양쪽에 f0을 빼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얘를 2항해. 그래서 f0이 2다. 이걸 잘 못 만들더라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그치. 는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걸 먼저 2항시켜. 그렇게 2항시키는 이유는 미분계에서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책은 그렇게 안 푼다. 책은 정의 집어넣고 대입해서 푸는데 계속 지저분해. 그리고 나서 센스 있게 내가 순서를 좀 바꿀 거야. 왜 바꿨냐면 미분계에서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얘가 F0이거든. 그래서 얘를 F0으로 또 만들어 줘야 돼. 그리고 미분계에서가 되려면 분모가 뭐가 되어야 되지? 그치. Y가 되어야 되지. 그럼 얘도 Y로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미분계에서가 완성이 되려면 리미트가 있어야 된다. Y 0으로 보내. 그리고 얘는 어차피 Y를 0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약분되니까. 그러면 왼쪽이 뭐야? 제 프라임 X지. 그 문자부터 적을게요. 얘는 F'M 0. 근데 F'M 0 1이라니까 이렇게 되지. 그 중간고사까지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구하고 끝나는 거야. 기말고사가 시험에 나오는 건 기말고사는 얘를 적분해서 fx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은 기말이든 둘 중에 한 번은 나온다고. 여기까지 했니? 중간고사에서 여기서 딱 끝나? 그 아마 이 문제는 F3을 구하세요, F'3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끝났을 거야. 기말이지? fx를 구해. f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뿔 적분상수 c지. 근데 문제가 여기서 적분상수 c를 못 구하더라. 최악이지. 어떻게 구하게? 그치. F0이 0인 건 이미 알아. F0 2인 걸 알아. 이거를 활용해서 적분상수를 구해야 한다?
이걸 은근히 힌트를 못 찾더라고. 그래서 얘가 0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 좀 꼼꼼히 해오고 앞에서 이거는 뒤에서 배우니까 하지 말자 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지. 그게 여기 연습 문제 191번에도 나와. 그걸로 설명을 해줄게. 아까 확인 체크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 그거는 이 책이 순서를 잘못 만든 거야. 이건 어떻게 푸냐면 둘이 더했잖아. 어차피 얘도 하나의 함수나? 그러면 얘를 그냥 양변을 적분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 그러면 왼쪽을 적분하면 fx 플러스 gx예요. 그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함수 c야. 근데 다르니까 c1이라고 적을게. 이해되니? 너무 빨랐니? 여기 적분한 거야, 양변을. 왼쪽은 안 달라요. 어? 왼쪽은 안 달라요. 왼쪽은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이나요? 뭐예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얘를 적분하면 안에 게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알겠어?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지. c2라고 적을게.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적분하면 이런 꼴이 나온다. 앞에서 아나 확인 체크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fx 뿔 gx, 여기는 fx 마 gx였어. 또 둘을 더하면 fx, 둘을 빼면 gx 나오는 문제였고, 이건 조금 다르지. 이 상태로 우리가 얘를 구하면 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F0이랑 G0을 이용해서 적분상수를 각각 구해. 그 적분상수까지 완성을 시키자. 그리고 고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적분상수는 1이지. 두 번째 적분상수는 마 2지. 곱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오타야? 오타 아니지? 하나 2차, 하나 1차. 그렇지. 하나 2차, 하나 1차를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보면 지금 둘이 곱했잖아. 둘이 곱한 게 얘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때려버려.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세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둘이 fx고 하나가 gx, 혹은 하나가 fx고 둘이 g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세 개가 나오면 변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좀 복잡할 거야. 내 느낌엔 아마 조리제법은 딱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치? 아마 이렇게만 조리제법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가 fx고 이거 하나가 gx다? 그런데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그렇지. 상수항 보면서 결정하는 거야. f0이 2니까 끝이 2로 끝나는 애가 f고 끝이 말로 끝나는 게 gx가 되는 거지. 되게 좋은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197번만 잠깐만 볼까? 나중에 적분을 끝까지 가면은 극대 빼기 극소의 공식도 알려주긴 할 거야. 이 문제 아닌데? 맞나? 맞아. 지금 이게 최대치도 구하는 문제구나. 근데 나중에 혹시 적분 끝까지 가면 극대 빼기 극소까지는 알려줄게. 그 공식은 외워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이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 할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치? 이거 미분해 f'x가 나와. 적분해 fx가 나와. 근데 fx를 보면서 닫힌 구간에서 말과 그 적분함수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왔네. 그리고 나서 구하고 그냥 최대 최소 구하면 돼. 알지? 새로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부정적분 잘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 정적분도 쉽고 전적분의 활용도 쉬울 거예요. 금방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꼼꼼히 공부해 오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